디커플링 시대의 고객 욕구 찾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일반 기업가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잘 알고 있다. 진짜로 그런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기업가들은 나는 고객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는 건 상상 속의 고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고객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물어봤느냐? 어떤 분들은 물어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표현한 고객의 말로 놓친 속마음을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현을 하죠, 고객들이. 고객 스스로 알고 있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내막을 살펴보면 잠재된 욕구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객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욕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만드는 상품들은 상당수 많은 경우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 사업들, 정부 지원 사업들 이렇게 살펴보고 심사를 가보면 고객을 원하는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그냥 만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레고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레고는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단순한 레고 블록을 요구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점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습 분량들이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운 레고 블록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추세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추세는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단순한 게임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추세 패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고 블록 팀에서 한 어린아이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4 년도에 11 살짜리의 레고블록 매니아를 인터뷰했더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낡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그런 롤 모델을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아주 낡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 특정 한 분야에 빠지면 소위 말하는 그 분야의 덕후라고 그러죠. 몰두하거나 몰입하거나 집중하거나 엄청나게 전문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은 영역이 있더라. 과거에는 그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잘하는 이런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보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더 몰입해서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더 복잡한 레고 블록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존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레고 블록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어 스타 워즈의 그 우주 항공선을 만드는 레고 블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US 달러로 $818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꽤 많은 러그 블록인데요. 자, 이런 제품들도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여기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거의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수준의 레고 블록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객 불평하면 그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불평한다고 그것만을 그대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번가 우리나라에는 11번가 터키에 진출했습니다. 루마라 온비르라는 이름으로 진출했죠. 근데 여기서 고객 모니터링 하니까 고객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주문하고 배달까지 한 2-3일 정도 걸리는데 배송이 늦다는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걸 접수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2-3일 정도면 되게 우리나라로는 것보다 더 총알 배송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 날 또는 당일 배송까지도 가능한 체제가 되지만 터키라는 큰 지역에서 2-3일 걸린 것은 배송이 늦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꾼다든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더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 만들어서 배송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뭐 이런 대응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꽤 빨리 배송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루 또는 시간을 반나절로 단축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고객의 문제를 찾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배경을 살펴보니까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택배를 보내면 거기 아파트 수납장이나 또 분실 사고나 이런 것이 잘 없어서 비교적 택배 수납에 어려움들이 없는데요. 이 터키만 하더라도 택배 물건이 배송되면 그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잘 수납이 어려워져서 반송시키는 택배 분량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한번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속마음은 택배 배송이 늦다는 불평은 택배 수납이 어려워서 택배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고객이 우리는 A라는 문제에 대해 불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A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내려고 사실 뭐 노력하는데 출발점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는 것, 문제 정의. 이 정의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두 가지 그런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청소 중에 어떤 청소기를 사고 싶으십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다이슨 청소기가 있습니다. 꽤 비싼 청소기죠. 다이슨 청소기의 특징은 아주 청소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룸바 청소기입니다. 이거 로봇 청소기로 알려진 룸바 청소기죠. 이 룸바 청소기는 어 타이머로 세팅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청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청소기를 사겠습니까? 자, 뭐 다이슨이 더 비싸서 더 다이슨을 쓰겠다고요? 아니 룸바가 편해서 룸바 쓰겠다고요? 이것은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객이 어떤 청소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슨 청소기는 청소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기는 힘들고 자, 한 번 청소하면 아주 퍼펙트하게 잘 청소되기 때문에 한 100% 청결도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2 일, 3 일, 나흘째가 되면 다시 좀 지저분해서 나흘째가 되면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룸바 청소기는 타이머로 해 두면 매일매일 특정 시간대에 청소하지만 물론 다이슨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는 안 해도 매일 안정적인 수치로 어 청소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직장인입니다. 퇴근이 늦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는 청소할 시간이 안 됩니다. 심야에 청소기를 돌리면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위층 아래층에 시끄러운 소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에서 인제 크레임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맨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나는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조용한 낮 시간에 자동으로 청소하면 좋겠네. 나는 이게 청소가 그렇게 잘 안 돼 있어도 돼. 대충만이라도 먼지만 좀 없어지면 좋겠어.'라는 욕구를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룸바 청소기가 되겠죠. '아이 나는 좀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꼴을 좀 보고 싶어. 내가 직접이라도.' 이러면 다이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청소기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는 그냥 청소기의 성능, 기능 이걸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에 취한 상황, 고객의 갖고 있는 욕구에 따라 더 선호하는 제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나요. 따라서 고객에게 제품을 권할 때는 출발점이 제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상황이냐, 또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깊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고객은 맨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A 상품으로는 해야 될 일 중에 요만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만큼 처리되지 못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B 상품은 이만큼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못한 상품, 그 요건이 요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고객이 해결되지 못한 영역이 크다면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상품의 성능은 나빠도요. 아직 이 상품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면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미해결 부분이 작아도
요 해결되지 못한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중요도가 크거나 우선도가 있으면 여기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해야 될 일들을 살펴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는 jobs to be done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해야 될 용무가 있는데 기존의 상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면 거기도 기회가 있는 거요. 해결되는 부분이 좀 적지만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용건이 적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 되게 중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높거나 이러면 이 부분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욕구, 고객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엄청나게 유명한 소위 구루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 연배가 많으신데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 뭐 3년 정도 지난 마켓 4.0 책에 보면은 "고객의 경로를 잘 따라잡아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 시대가 아닌 시대에서는 특정한 제품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태도가 결정이 되고요. 태도에 따라 그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해서 이 제품이 좋으면 계속 반복 구매하는 또 반복 선호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고객 경로 과정이 거쳐다 두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 1, 2, 3 변화가 있죠. 연결 시스템은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이것이 호감되면은 그것을 주변에 관련된 본인이 이 제품에 대해서 그냥 선호된 그 태도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연결 후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서는 내가 특정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있으면 이거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감을 가질 때도 주변의 사람한테 인터넷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액티비티가 들어가죠. 질문이라는 액티비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개인이 연결 전 시대는 충성심이 고객 유지 또는 재구매로 전이가 되겠죠. 그런데 연결 후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옹호를 하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또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정한 제품에서 인지하거나 호감할 때 다른 사람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듯이 내가 이 제품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충성도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팬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인제 직접 브랜드를 이해하게 될 때는 실제 질문과 옹호를 하면서 이 엄청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들이 스스로 고객이 다른 고객한테 설명을 해 주는 관계 이러면서 개인의 편향도 드러나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에서 호감이 또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 또는 악순환 구조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도 달라졌네요. 인지, 태도, 행동, 반복 구매 이런 태도에서 인지하고 그 브랜드에서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또 브랜드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때 행동하고 나서는 이 제품에서 옹호, 그 팬클럽이 된다는 이런 고객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인지하고 호감을 갖고 질문하고 행동하고 옹호하는 이 프로세스가 전통적인 새로 인터넷 시대 프로세스가 있죠. 근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객 관심도가 처음에 매력이 생기면 호감에 따라서 이제 호감도는 점점 좀 다르다가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자기의 태도가 달라지면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이 제품을 구매하는 헌신이 생기게 되고 한 번 헌신이 되게 되면 인제 이 제품에 대한 이 서비스에 친숙해지게 되면 친밀도가 높아지는 전형적인 이런 깔때기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력이 있어서 점점 알아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점점 줄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숫자입니다.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실제 이걸 호기심 갖는 사람 숫자가 줄고 근데 일단은 한번 호기심을 가서 사기로 결정을 내면 점점 바가 더 많이 생겨지고 또 이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친밀도가 더 커지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온라인 마케팅 시대의 고객과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몰입하기 위해서 옴니 채널 마케팅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채널을 다양하게 섞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로의 접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과 우리 제품 서비스의 어떤 접점을 통해서 고객과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고객이 차를 샀을 때 다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는 거죠. 인지했을 때 주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차를 어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 이거에 따라 우리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채널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채널. 채널이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로 하느냐 콜센터로 하느냐 홈페이지로 하느냐 전시회 오프라인 전시회를 하느냐 이런 것이 채널입니다. 인지할 때 요런 질문에 따라 예스 노에 따라서 우리가 브랜디드 광고를 할지 아니면 오프라인 인쇄 광고로 판매를 일어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감이 발생합니다. 호감. 그럼 제품에 대해서 호감하면 이 광고에서 나타난 행동 지침을 잘 따르는가? 이 광고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따르냐? 그걸 따르는지 아니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 그런 배너 광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쇄물에 생기는 QR 코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과의 소통 방식으로 콜센터를 할지 이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제 다른 제품과 모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일종의 질문이죠.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는 게 검색이죠.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이게 더 알아보고 싶어요. 자동차 같은 시운전 일전을 찾는다. 또 실제 시운전을 한다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은 많은 콘텐츠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후기를 본다든지 경험담을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직접 콜센터나 아니면 영업사원들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 호감도가 또 생기면 액션, 행동에 취하게 됩니다. 차를 선주문한다든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차량 가격을 지불하느냐 아니냐, 차를 사용하냐, 차를 정비를 받는다. 자 이런 단계까지가 가면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담당하는 정비센터나 영업사원과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제 이 제품을 잘 사용해 줘서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옹호하는 단계에 가는데 진짜로 내가 차를 추천하느냐 아니냐 만약에 추천하든지 아니든지 이 사람의 루트는 주로 소셜 미디어를 쓰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 모의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써야 될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체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